건강한 우리 몸. 갑자기 타이틀을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건강한 우리 몸. 이 텐션은 영원할 것 같다. 사람이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그죠? 자, 오늘 또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늘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예, 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시끄러웠어요. 그래요. 오늘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이거든요. 혹시 이쪽 동계올림픽 뭐 종목에는 관심 있으세요? 제가 그 시간 맞춰서 이렇게 잘 못 봐가지고 주로 네. 그 기사에 나오는 결과 위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피드 스케이트 엄청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AI로 출발선 이렇게 스케이트 밀어넣기 하잖아요. 결승선, 결승 골점에 AI로 아주 그냥 칼같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그걸 1등 해보면 진짜 우리나라 진짜 실력이 출중하잖아요. 그래요. 자, 올림픽 소식은 결과로만 접하고 계신 우리 김철현 과장님 모시고 오늘 축농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축농증은 뭐고 부비동염은 뭡니까? 네, 그래서 이 축농증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축농증을 의학용어로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아, 같은 네, 같은 말이었어요. 이게 맹장염하고 충수염하고 이렇게 같듯이 부비동염이 축농증이었구만요. 네, 그래서 우리 얼굴 뼈 속에 공기로 차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를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약간 덧붙여져 있다 이런 의미고 비가 코비자거든요. 그래서 코 옆에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서 농이 찬 게 부비동염인데요. 얼굴 뼈에 부비동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요? 네. 이 중에서 코 바로 옆에 광대뼈가 있는 부위에 위치하는 부비동을 상악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악동에 특히 부비동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자, 축농증. 뭐 이제 제 친구들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한번 또 겪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부비동염이라고 한답니다. 자, 여기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도 이제 그 배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발음이나 소리 내는 거 연습을 하거든요. 이 부비동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근데 저는 이제 비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내라고 연습 같은 건 좀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확히 부비동이라는 거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게 여기에 빈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비동에 공기가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해줄 수가 있고 호흡을 할 때 들어온 공기가 적정한 습도하고 온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부비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목소리를 낼 때 이 부비동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런 부비동의 울림 덕분에 사람마다 또 이렇게 음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쵸. 갖고 뭐 이쪽으로 코 옆으로 소리를 내봐라, 머리 위로 정수리 쪽으로 소리를 내봐라. 아무리 해도 돼야만 하죠. 굉장한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소리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 축농증을 일컫는 말이 부비동염인가요? 아니면 따로 또 말이 있어요? 그 현대의학 용어가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게 코 비자와 연못 연자 또는 웅덩이 연자라고 하는데 이 두 글자를 써서 비연증이라고 했습니다. 부비동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끈적하고 더러운 콧물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콧물이 마치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처럼 지저분하다 해서 비연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이 비연증을 연못에서 물이 흐르듯이 콧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비유한 그런 용어로 보기도 합니다. 한의학 의서를 보면 비연증의 증상으로 끈적하고 누런 콧물 이외에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막히고 냄새를 맡는 기능이 떨어지고 심할 때는 입에서 냄새가 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축농증, 그러니까 부비동염 증상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축농증 때문에 진짜 고생했거든요. 네. 지가 공부를 못한 이유는 축농증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진짜 있어요? 그래갖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또 축농증 핑계 대라. 그랬는데 이게 진짜로 머리가 아프고 그죠.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그러면은 기침도 이 부비동염 때문인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이 부비동염이 있으면 누워 있을 때 콧물과 같은 이런 분비물들이 목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거 진짜 고약해요. 이를 후비루라고 합니다. 후비루? 뒤로 뒤 후자를 써서 후비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후비루로 인해서 기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침은 특징적인 게 누워 있을 때 많이 발생하고, 맞아요. 특히 또 이렇게 계속 누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실 때, 잠에서 깰 때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침약을 쓰시는 것보다는 부비동염을 치료하는 약을 쓰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원인이 부비동염이니까 그 약을 써야지 기침하는 약만 써갖고는 안 낫는구만요. 저도 가끔 감기가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새벽에 도가지 깨지는 소리 꼴락꼴락 하게 되는데 그럼 부비동염 치료하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증상만으로도 사실 진단이 가능한데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내시경을 통해서 코 안을 이렇게 농이 있는지 관찰을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부비동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있지는 않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염증이 있으면 부비동 공간이 하얗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만약 증상이 확실한데 엑스레이 결과에서 조금 애매하다면 CT를 촬영하면 또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비동염은 왜 생길까요? 그래서 이게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급성 부비동염의 대부분은 감기라든지 알러지 비염 이후에 2차적으로 세균감염이 발생함으로써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는 소아들한테서 부비동염도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봄에 막 꽃가루 날리고 이러면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 부비동염으로까지 또 이렇게 전염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거나 반복됨으로써 생기게 되고요. 보통 부비동염이 있는 기간이 4주 미만일 때를 급성이라고 보고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만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비동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예를 들면 흔하게 얘기하는 코가 휘었다든지 아니면 코 속에 물혹 같은 게 있다든지 그래도 부비동염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려면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배도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2002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한 승무원이 자신이 앓고 있는 부비동염이 간접 흡연에 의한 것이라고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겨가지고 55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65억 이렇다고 하거든요. 백해무익한 담배가 간접 흡연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렇게 부비동염까지 가서 승소를 해서 다행이네요. 그래요. 자, 오늘 코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축농증, 부비동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풍경이 있는 소리에 숲속으로 새들의 속삭임 들을게요. 풍경이 있는 소리에 숲속으로 새들의 속삭임 듣고 왔습니다. 자,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모시고 오늘은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비동염과 비염과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름 그대로 염증이 있는 위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코 비자를 써서 비염인데, 그러니까 비염은 코 안에 점막에 염증이 있는 거고, 부비동염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비동 점막에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비동하고 코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든지 알러지 비염이 있다든지 해서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부비동으로도 쉽게 퍼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바로 다 이렇게 한 곳에 있으니까.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게 세균 감염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항생제를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약들도 함께 쓰는데요.
한방에서는 부비동의 농해 배출을 도와주고 염증을 제거하는 한약을 쓰고 그리고 침 치료를 통해서 코 주변부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이렇게 원하시는 곳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고 협진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양방에서 쓰는 항생제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균까지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을 생기게 할 수가 있어서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약과 병행을 하면 항생제 사용 일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항생제를 처방 받으시게 된다면 주의하실 거는 항생제를 장기간 쓰는 게 안 좋다고 해서 임의로 이제 의사의 그런 처방 없이 임의로 항생제를 중단한다든지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신다든지 하면 오히려 부비동염이 재발을 잘하게 되고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도 더 잘 생기게 되므로 만약에 복용을 하기로 결정하고 처방을 받으셨다면 그 처방 일수에 맞게 정해진 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우선하면은 약을 아이고 이거 항생제인게 안 먹어버렸겠다 하고 끊었다가 다시 재발하면 이게 이제 만성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항생제 없이 한방 단독 치료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부비동염에 좀 자주 걸렸었는데 항생제나 이런 스테로이드 약물 없이 한약하고 침치료만으로 잘 치료가 됐었고요. 어메, 얘가 그 코 옆에다 침 맞고 이것도 잘 했어요? 아, 그래서 애기들 용 침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처럼 피부에 붙이는 침이 있거든요. 또 아빠가 놔주면 안 아프죠. 아프다고 절대 안 맞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한약하고 침치료. 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내성이 생기고 이러니까 좀 엄마들 걱정이 많거든요. 이걸로 한약과 침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렇게 유행하기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소아들이 1년에 한 6번 내지 8번 정도 감기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뭐 부비동염에 걸리게 하는데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타고 났을 수도 있고 이제 한약 덕분일 수도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감기에 걸릴까 말까로 잘 굉장히 안 걸려가지고 훌륭합니다. 애기들 감기 달고 사는데 이야 훌륭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안 걸리면 그만큼 부비동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예방법은 일단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비동염 염증이잖아요. 그럼 염증은 항상 합병증이나 이런 게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할 때는 항생제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부비동이 눈하고 뇌와 좀 가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이게 드물게 아주 드물게 눈이나 뇌로 염증이 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관찰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갑자기 눈 주변이 빨개진다든지 또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지만은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괜찮지만은 지나치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막 그 어렸을 때부터 폐렴 이런 것도 잘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축농증, 부비동염 이게 수술을 해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잖아요. 언제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코에 물혹이 있다든지 코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수술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분 말로는 이제 막 몇 년 동안 이렇게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이렇게 약물 치료에도 안 나왔던 게 수술하니까 한 번에 해결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양방 쪽 치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정도까지 항생제를 써도 전혀 호전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때도 수술을 고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주의할 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추천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성장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라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재발을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비동염 수술을 하고 나서도 드레싱이라고 해서 이런 수술 부위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성인들도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 코 속에 막 이렇게 거지 같은 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가 굉장히 힘들어서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양희은 씨, 가수 양희은 씨가 예. 이 비염이랑 이 부비동염이 있어가지고 예. 수십 년을 코 세척을 예. 했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또 어쨌겠어요? 따라서 해봤죠. 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 코 세척 이게 네, 도움 네.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농을 씻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예, 되는데 예. 약국에서 생리식염수하고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약간 펌프질 네, 해주는 네, 이런 네. 도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구입해서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생리식염수 중에서 콘택트 렌즈용 생리식염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거는 이걸 쓰시면 안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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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 렌즈용하고 우리 인체에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척하실 때는 앞으로 상체를 한 90도 정도 구부리시고 네. 이게 꼭 인사하시듯이 90도 정도 구부리고 세척하고자 하는 부위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고개를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부비동을 세척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시듯이 상체를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쪽 코가 아래로 가도록 아래로. 왼쪽을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이 자세에서 오른쪽 코로 생리식염수를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주입을 합니다. 이렇게 주입을 하시다 보면 생리식염수가 반대편 코로도 나오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잘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세척할 때 한쪽 코에 생리식염수를 약 120ml 정도 사용을 네. 하시면 되고 보통은 하루에 2번 정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한 번 했을 때 시원하다고 너무 자주 하시면 네. 그게 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한 2번 그 정도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척이 끝나면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기울여 주면서 부비동 내에 남은 세척액을 배출하도록 하시고요. 네, 너무 다 과하면 하여튼 과하면 네, 못습니다. 저는 이제 약국에서 큰 주사기 같은 걸 사가지고 예, 식염수를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코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좌우로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반드시 섰더니 물이 막 이렇게 질질질 나와가지고 그래요. 또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 이렇게 하실 때 주의할 게 코로 숨을 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척을 할 때는. 그죠. 예, 왜냐하면 기도로 생리식염수가 이렇게 넘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살에 들리는 것처럼 막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주입할 때는 숨을 잠시 멈추도록 하시고 그리고 세척하시는 도중에 침을 삼키신다든지 코를 풀으셔도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압력 때문에 이렇게 귀 쪽으로 생리식염수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중이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코 이렇게 세척할 때 이렇게 예, 그렇게 네, 소리를 좀 소리를 내듯이 내기도 하고 하다가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안 해야 되겠네요. 코를 세게 푼다거나 그래요. 부비동염 코 세척 방법까지 요거는 뭐 감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아이들도 또 재밌게 또 따라서 하면 저희 아이도 시켜봤더니 예. 한번 해보고는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코가 맵다고. 예, 코로 뭔가를 이렇게 넣는 게 사실 좀 불쾌할 수가 있어서. 예. 오늘도 차분한 김철영 과장님과 함께 부비동염,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신 점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두들쟁이 탈의 봄길 들으면서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살펴가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